여러분, 혹시 강황을 건강식품으로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강황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준히 챙겨 드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몸에 좋다는 강황을 먹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특정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요.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고 피로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강황은 우리 몸에 놀라운 이점을 주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효능을 방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죠.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 중 강황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약도 체질에 맞춰 먹어야 효과가 좋듯이 강황도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강황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과 함께 평소 건강 관리의 중요한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강황이지만 첫 번째로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거나 평소에도 시금치나 붉은 고기, 콩류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고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며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 다양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철분 결핍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강황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커큐민이 철분과 강력하게 결합해버리면 우리 몸이 그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맞아 떨어져 버려서 소화 과정에서 철분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철분제를 드시고 점심에는 강황가루를 넣은 카레나 강황밥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철분 보충제를 드시면서도 동시에 강황이 들어간 음료나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철분제를 꾸준히 먹거나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기대했던 만큼 철분 수치가 오르지 않거나 여전히 빈혈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비엠철 철분, 식물성 식품의 많은 철분의 흡수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황의 효능도 누리고 철분도 잘 흡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바로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철분제나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셨다면 강황이 들어간 음식이나 보충제는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 미역국이나 시금치 나물을 드셨다면 강황차는 점심 이후에 마시는 식으로요. 철분제 복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강황 관련 제품은 아예 다른 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 식사에 강황을 넣은 요리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바로 직전에 철분제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황이 철분 흡수까지 방해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겪고 계시다면 혹시 강황과 철분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철분제 복용 시간과 강황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강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똑똑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강황과 함께 먹으면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강황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이나 식품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퓨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 외에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을 묽게 만드는, 즉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이는 것을 막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언뜻 들으면 혈액 순환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강황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약물의 효과가 지나치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지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 출혈, 코피, 그리고 심한 경우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내부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건강을 위해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시거나 강황차를 꾸준히 마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두 가지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피가 너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거나 피부가 약해 출혈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식품 중에도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보충제입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많지만 강황과 마찬가지로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평소에 강황을 자주 섭취하면서도 마늘이나 생강이 많이 들어간 한식을 즐겨 드시고 거기에 혈액 순환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보충제까지 챙겨 드신다면 이 모든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밀면 힘이 배가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강황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 보충제 섭취는 물론이고 강황이 많이 들어간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강황 섭취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강황을 드시고 싶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는 등의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제가 아닌 식품 형태로 강황을 섭취하는 경우라도 평소에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잦은 편이라면 강황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당분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강황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강황은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특히 혈액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황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강황과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강한 향신료나 매우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위장이 예민해지거나 평소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황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 불편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소화를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위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강한 자극을 주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처럼 강한 향신료나 산성 성분이 많이 들어간 요리가 흔합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찜 요리, 심지어 냉면에 들어가는 식초나 겨자까지도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강황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운 김치찌개에 강황가루를 넣어 드시거나 평소 위가 안 좋은데도 강황이 들어간 매운 카레를 즐겨 드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황 자체가 위장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나 강한 산성 성분이 더해지면 위장 점막에 2중, 3중의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메스꺼움,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황을 섭취한 후 갑자기 위경련 같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장이 강황의 자극과 다른 음식의 자극을 동시에 받으면서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황과 자극적인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속이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평소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강황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이 약한데도 강황의 좋은 효능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강황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강황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식사 중에 혹은 식사 직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강황이 들어간 요리를 할 때는 너무 맵거나 시큼한 다른 양념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순한 맛의 강황 요리, 예를 들어 강황을 넣은 담백한 잡곡밥이나 야채 수프 등으로 즐기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강황을 처음 드신다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위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강황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후에 드시고 너무 고함량 제품보다는 낮은 함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장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황이 얼마나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음식들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음식 조합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강화과 시간 간격을 두시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강황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강황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강황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강황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강력한 슈퍼푸드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올바른 지식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강황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강황과 특정 음식을 함께 섭취하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강황 섭취 노하우나 건강관리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선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망처럼 좋은 식재료도 올바르게 알고 섭취해야 진정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 순간을 최고로 빛내며 활기찬 노년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